생생주식입니다. 자, 미국 증시 금요일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하락세를 보인 이유는 고용 지표가 악화됐기 때문이죠. 자, 트럼프가 관세 수입의 증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단기적으로는 좋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길게 보면 과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미국 증시의 장기적인 그런 추세에도 궁극적인 이러한 미국 경제의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텐데요. 트럼프의 이번 이러한 관세 일단 강요 그리고 합의 이런 내용이 단기적인 이런 부분엔 좋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아무튼 미국 증시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한국 증시는 다소 좀 어수선한 그러한 분위기에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금요일에 이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증시가 폭락으로 화답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 증시의 고용지표 악화에 따른 조정 이런 부분까지 맞물리면서 이번 주 증시는 다소 좀 어지럽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청원이 지금 9만 명을 돌파해서 1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세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뭐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한 부분이나 법인세율 인상한 부분은 뭐 그냥 나름대로 그냥 인정한다고 쳐도 두 가지 부분입니다. 두 가지 부분. 한 가지가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금요일날 방송에서도 이미 살펴봤지만은 배당 소득 분리과세 관련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대주주 기준, 이 10억 원이라는 이 대주주 기준, 이 두 가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배당 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는 원래 이소영 의원이 얘기했던 배당 성향 35% 이상, 그리고 최고 세율 25%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아닌 여기에다가 이제 막 조건을 막 그냥 군더더기 막 붙여갖고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뭐 40% 이상이거나 뭐 얼마 이상이고 뭐 3년간 뭐 이런 거 다 붙여놓고 사족을 엄청 붙여놨죠. 그래 놓고 최고 세율은 이제 35%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갖고는 안 돼요. 이 메리트가 배당을 진짜 기업들이 많이 유보금 싸놓지 않고 배당을 실제로 많이 하게 하고 그 혜택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이소영 의원 안대로 배당 성향 35% 이상, 최고 세율 25%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이 안으로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대주주 기준 10억 원, 이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제 개인적으로는 30억으로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30억으로 조정이 된다고 해도 이거는 우리가 50억 원일 때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거 30억 원이면 그나마 이 폭락을 좀 멈추게 하거나 일부 조금 대반등을 하게 할 수는 있어도 이 50억일 때 갖고 있던 이 마인드로 복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대로 한다면 50억으로 원위치 시키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원한대로 이소영 의원 원한대로 또는 기존대로 이렇게 복구를 시켜 놓으면 좋은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수정안이 가해지고 또 가해질지 안 가해질지 이 부분에 따라서 한국 증시의 어떤 흐름에 키를 쥐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봐야 됩니다. 왜 이걸 봐야 되냐면은 자 볼게요. 한국 주식시장이 5,000포인트를 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5,000포인트를 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뭘로 5,000포인트를 가죠? 5,000포인트를 갈 거면 5,000포인트를 갈 만한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되고 뭔가 그만한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의 경제가 좋아요? 한국 경기가 좋습니까? 특히 내수 경기 엄청 안 좋아요.
이 여건에서 지수 5,000포인트 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워요. 그러면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선방했다 아니다라고 지금 왈가불가를 서로 하고 있는데, 이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전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진짜 안 좋아진 거예요. 왜 안 좋아진 거냐? 그냥 이 관세 협상이 안 좋았다는 게 아니라, 자동차는 기존에 무관세였어요. 0%였습니다. 그게 15%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외에 한미 FTA를 통한 어떤 무관세였던 부분들이 대부분 다 15%의 기본 관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특히 철강 등은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전과 비교할 때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전과 비교할 때 더 안 좋아지는데, 이전에 무관세에서도 2,000포인트대에서 못 올라갔던 한국 증시가 오히려 관세 15% 그 이상을 부과하게 된 상황에서 5,000포인트로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뭘 가지고 지수 5,000포인트를 간다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한국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던, 한국 증시의 이 저평가에서의 상승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러한 요인들, 이걸 제도적으로 바꿔주면서 한국 증시의 이 저평가 탈피를 만들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앞선 방송에서도 제가 이 부분은 이전에 얘기를 했었지만은, JP모건이나 외국인 투자 자문사 이런 쪽에서 얘기했던 것도, 상법 개정에 따른 어떤 우호적인 제도,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한국 증시가 5,000포인트를 3년 내 갈 것이다 라거나, 신흥국 증시 내에서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상법 개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일부에서는 뭐 그 기존 안에 대해서 조금 후퇴하는 또 이런 목소리를 또 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여기다가 결정적으로 이번에 세법 개정안 자체가 역행하는 그러한 쪽으로 지금 이 초안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한국 증시가 5,000포인트를 갈 수 있는 배경이 없어요. 5,000이 아니라 4,000을 갈 수 있는 배경도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냥 말로만 간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5,000을 몰라도 4,000은 갈 것이다, 뭐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할 것이다 라고 이전에 제가 주장했던 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때 어떤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때 얘기할 때 지주사 관련주나 금융주나 또 이렇게 과거에 이런 주가 바닥권에서 뭐 롯데 하이마트든 뭐 이런 주가 바닥권에서 정말 징그럽게 못 오르던 이러한 종목들이 저러한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저점에서 많이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이 다 막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도적으로 다시 막아버리고 있잖아요. 그죠? 막아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올라갈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뭐 정치적인 논리나 또는 부자 감세 논리나 이런 어떤 단순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불가할 게 아니라, 이 주식시장의 진정한 한국 증시가 진정한 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진짜 역사적 신고점을 만들고 4,000, 5,000포인트를 갈 수 있느냐,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는, 그 명분이나 어떤 배경을 생각해 볼 때는 이번에 이 세법 개정안은 정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이걸 원하는 대로 갖고 가면 진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5,000포인트, 4,000포인트 이거 못 가요. 역사적 신고점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돼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이 안이 지금 초안이잖아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향후 이제 국무회의를 거칠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어차피 대통령께서 말씀을 했잖아요. 시중의 돈,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모두 주식시장에서 재테크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배경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외국인이 매수 욕구를 느끼는 그러한 메리트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외국인들 뭐 배당 메리트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가져야 돼요. 제도들이 그렇게 가져야 한국 증시가 진짜 4천 가고 5천 가고 그에 앞서서 역사적 신고가 경신하고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국무회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때 대통령이 또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이게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국무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쑥닥쑥닥해서 수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대통령이 이번 개정안 세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아마 여기에 주목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국회 통과. 국회가 이제 9월에 열리죠. 9월에 이제 국회 통과를 해야 돼요. 이때 이제 지금 5천 특위나 이런 데 속해가지고 이제 이번 세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여당 내에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목소리를 좀 크게 내줘가지고 일단 이런 것들을 좀 고쳐나갈지 다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그렇게 돼서 이제 대체로 시행하게 돼도 10월 이후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갖고 그냥 초안대로 가버려요. 그러면 10월 이때 시행하면서부터 바로 매물 나와버려요. 보통 10월, 11월, 12월에 이 대주주 과세, 이 해피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12월 말일에 가서 나온 게 아니에요. 10월부터 미리 나옵니다. 그럼 한국 증시 이거 하자마자 바로 그냥 빠져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과정에 대한 목소리를 같이 좀 내줘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정치적인 그런 걸 다 떠나서요. 진짜 5천을 가고 4천을 가기를 원한다면 말이죠. 뭐 원하지 않는다면 안 해도 되는데 원한다면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그러면 한국 증시를 이게 흐름상으로 볼 때 왜 여기서 중요한지를 한번 이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려 보면요. 일단 한국 증시는 여기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빠져 내려간다고 해도 다시 또 이렇게 회복 시도는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나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내려가면 어디선가 다시 회복 시도를 보여주긴 합니다. 그 포인트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 미국 증시도 이제 조정을 보인 상태에서, 만약에 이, 세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서 지금 민감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여당이나 정부가 그냥 초안을 밀고 나가는 분위기로 가버리면 이 증시는 3,000포인트를 깰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3,000포인트 깰 겁니다, 이거. 그 초안대로 가버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단기로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잖아요. 주가든 지수든요. 이렇게 올라가던 흐름이 그냥 완만하게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게 어떤 새로운, 예를 들어서 뭐 대주주 기준을 30억으로 상향한다. 라고 하면 그래도 일부 이렇게 반등할 거 아니에요. 반등해도요, 이렇게 급락 후 나오는 이 반등은 이게 여기 50억일 때잖아요. 이건 30억이잖아요. 10억. 그죠? 50억, 10억에서 빠졌는데 30억에서 올라가도요, 여기서 못 가요, 더. 또 막혀버려요, 여기서. 50억일 대로 갈 수 없잖아. 30억이니까 여기서 막혀버린단 말이야. 이만큼 반등은 나오더라도. 한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서 과열 안고서 움직였던 거, 과열 안고 움직였던 거, 이게 시간이 상당히 좀 걸렸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이게 다 매물대가 돼버려요. 그럼 이때 나왔던 이 물량들이 여기서 이제 새롭게 주식시장 5천 간다고 하니까 새롭게 들어왔던, 증시로 들어왔던 자금들의 매수세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다 물려버렸잖아요. 손절 안 하면 다 물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급락으로 가버리면,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 공식적인 매매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물량을 제가 올라가면서 조금씩 다 줄여놨잖아요. 그죠? 좀 줄여놨죠, 종목별로. 줄여놨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전부 다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추가 매수했거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내려가 버리고 이거 다 물려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다 매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여기에 가서 이 매물대하고의 충돌을 또 상당한 시간 또 걸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더라도 이거를 뚫고 올라가서 신고가 내고 4,000포인트로 가고 할 만한 뭔가 명분 메리트가 있어야만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뚫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이게 여기 올라가도 여기서 막혀서 또 못 뚫고 이게 공방 벌릴 거 아니에요. 한국 증시가 또 이러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러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소영 의원 안으로 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주주 조건도 30억 갖고도 안 돼요. 50억, 뭐 30억 갖고 대반등은 가능합니다만 50억 원한 이렇게 해줘야만 주식시장이 그래도 다시 또 역사적 신고점 경진 쪽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게 안 되면 저는 역사적 신고점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마인드는 일단 약간 일단 접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국무회의나 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좀 이게
우호적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또 주식시장의 발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목소리를 같이 좀 이렇게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정치적인 거 다 떠나서 이런 거, 그죠? 진짜로 이런 거 말고요. 주식시장만 생각하면 계속 한국 증시가 또 2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잖아요. 또 연말 되면 또 매물 나와가지고 계속 고생하다가 또 연초에 또 반짝 올라가고 재매수 해가지고 이런 거 또 계속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장이 오면요, 외국인들 파생이 또 판을 칩니다. 외국인들은 어차피 이런 장이 와도 현물 뭐 이렇게 오면, 아, 그래? 그럼 나는 그냥 선물 옵션 갖고 그러면 변동성 이용할게. 또 공매도 세력들, 나 이거 이용할게.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공매도 세력들하고 외국인 파생만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한국 주시장의 돈이 다 외국인들한테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부자들 이거 조금 돈 가는 거 이거 반대한다고 했다가 이 돈이 다 외국인들한테 가게 돼 있어요. 외국인들 파생에 이용해 먹기 아주 좋아져요.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부자 감세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반대한다. 아, 좋아요. 뭐 그것도 뭐 저도 일견 그런 부분에 뭐 일리는 있다고도 봐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부분을 가져가게 되면 결국 누가 피해를 볼 것이며 거기에 따른 이득은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갈 것이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외국인들한테 많이 간다니까요, 결국은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잘 좀 새로 좀 수정안을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도 여기에 목소리를 좀 보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당장은 제가 금요일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죠? 말씀드렸죠. 3141포인트입니다. 이거를 바로 회복을 못하고 이 아래에서 움직일 때는 3000포인트에 대한 확인을 거쳐줘야 돼요. 장에 대해서는. 또 만약에 3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간다. 근데 문제는 깨고 내려가도 이게 어디선가 대반등은 있어요. 알았죠? 그냥 끝나는 건 아니에요. 대반등이 있습니다. 그걸 염두를 하셔야 돼요. 대반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내일 만약에 개발하게 나와서 출발하고 내려간다. 갭이 생긴다. 이 갭은 메워주는 대반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문제는 이제 이런 자리들을 대반등에서 다시 뚫고 올라가서 우리가 기존에 원했던 역사적 신고점 경신하고 4천 가고 이러려면은 거기에 맞는 뭔가 명분을 다시 만들어줘야 된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 증시를 좀 봐야 될 건데, 일단 당장은 조금 이번 주 일단 혼조 공방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도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주중에 새로 또 이렇게 언급을 좀 드려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네, 아셨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잘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 의견에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저는 그냥 주식쟁이 입장에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